자, 법과정치 시험 대비용 동영상 첫 번째 형법과 제형법정주의입니다.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에서는 형법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제형법정주의 내용 세부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거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요거겠죠. 제형법정주의. 그럼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는 형법이 들어가는데 형법은 일단 어떤 법이냐? 형법은 어떤 법이냐를 알아야겠죠. 형법은 두 가지를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형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범죄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한 게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형법은 그럼 어떤 게 있냐? 일단 형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형법에 특별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폭처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 단지 형법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된 법만 형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다 형법이 될 수 있어요. 범죄와 형벌이 뭔지 규정해 놓으면. 이런 형법은 일단 옛날의 형법과 지금의 형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도 물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 형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해요.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 자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인 처벌을 방지해요. 옛날에 중세 마녀 사냥 생각해 봅시다. 중세 마녀 사냥을 보면 누가 마녀인지도 불분명하고 어떤 짓을 해야 마녀로 처벌받는지도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으라는 이유,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해서 결국 뭐겠어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형법에 그러면 지금 형법의 기능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범죄를 예방을 합니다. 맞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형법에 안 적혀 있으면 그게 범죄가 아니죠. 처벌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게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이게 지금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왜? 지금 형법은 단순하게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미리 정해놔야지 국민들이 이게 범죄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처벌도 받지 않겠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목적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범죄가 뭔지 미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하는 거죠.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하는 건데 이게 훨씬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별표가 어디 있어? 별표. 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럼 죄형 법정주의의 실제적인 세부 원칙은 어떤 게 있냐? 세부 원칙 살펴봅시다. 세부 원칙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5가지. 자,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첫 번째 원칙. 성문 법률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형법정주의가 범죄가 뭔지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로 적어 놓으라는 소리예요. 성문 글자로 적어 놓으라. 그 말은 관습법은 안 된다. 이것은 글자로 된 법으로 만들어라. 관습법은 안 된다. 관습법이라는 게 뭐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을 관습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항상 지키는 거. 예를 들어 사람들끼리 만나면 인사할 때 90도로 허리를 숙이잖아요. 그런 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관습이죠. 이런 거 뒤에 법처럼 굳어지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형법은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둘째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라라는 원칙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지 마라. 이런 원칙입니다. 범죄가 뭔지 미리 알려서 범죄를 예방하고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으면 그거 뭐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음란물을 배포하면 뭐 처벌받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음란물이 뭔지 정확하게 정해놓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소급 입법을 하지 마라라는 소리인데요. 소급 입법이 그럼 뭔지 알아봐야겠죠. 소급 입법은 이제 과거에 적용하는 거를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소급 입법은 뭐냐면 자, 이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가 뭐 기승을 부린다고 해봅시다. 미래에. 그래서 뭐 이제 인공지능을 뭐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은 뭐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인공지능 이용한 범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미리 안 알렸잖아요. 그래서 입법한 이후 시점부터 이후에 일어나는 것만 처벌을 할 수 있지 과거에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슷하게 적용하지 마라 입니다. 실제 사례로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가축 독축 있잖아요. 가축을 잡는 거. 이것은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됐어요. 뭐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축에 염소를 빼먹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염소를 도축했어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비슷하게 적용하지 마라. 염소를 빼먹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뭐 여기에 뭐 돼지, 소 뭐 등등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슷하니까 염소도 적용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딱 그것만 적용해야 된다. 비슷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적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다섯 번째.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4개의 원칙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다면 이것은 내용을 따지는 원칙인데요.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너무 심하죠 이건?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잘못한 범죄는 덜 잘못한 범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법에 살인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겠죠. 당연히 뭐가 더 크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살인죄가 더 크게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
어느 나라에서 절도죄가 더 크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나라면 적정성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형법이 뭔지랑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살펴봤는데 시험 준비용 동영상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선생님이 뭐 크게 준비 없이 만드는 동영상이라서 좀 우왕좌왕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것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